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빌려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본래 에너지가 낮은 사람이라면 더욱더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훔쳐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터득하게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심지어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인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몸속의 행운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에너지장을 잘 보호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에너지장을 갖는 것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45세가 되도록 여전히 가난하고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느끼고 1년 안에 $1,000,000를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밥을 먹을 때나 걸을 때나 목욕할 때나 잠들기 전이나 심지어 꿈속에서도 오직 $1,000,000만을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1,000,000를 벌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미 그 돈을 소유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 작은 철학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그에게 $1,000,000의 인세를 안겨주어 꿈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창시자인 잭 캔필드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목표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은 한 가지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은 다음 차가운 얼음 조각으로 그의 손목을 스치며 우리는 당신의 피를 전부 뽑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옆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어 피해자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손목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단지 얼음 조각 때문에 칼에 베인 듯한 느낌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1시간 반 후에 그 사람은 몸에 아무런 상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혈로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암 환자의 절반은 병으로 죽고 나머지 절반은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인간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1991년 신경학자들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에너지와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같은 주파수의 것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결국 우리의 운명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론다 번은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혼, 막다른 일로 인해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그녀는 우연히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의 비밀을 발견했는데 현실 속의 에너지가 서로 끌어당기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시크릿이라는 책을 썼고 자신의 운명을 성공적으로 바꾸어 결국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소유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으십시오. 그런 다음 자신이 뛰어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 상태는 당신의 삶과 일에 통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돈을 절약하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돈을 버는 사고방식을 발전시킬 충분한 에너지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안정적으로 가난해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에너지장이란 당신의 흡인력입니다. 긍정적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좋은 일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의 사고가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사람들과 사건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귀인을 만나거나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 마라톤 챔피언 펠릭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들 그가 가족, 친구 또는 코치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펠릭스는 자신의 자전거를 훔쳐갔던 도둑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펠릭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13살 때 학교는 집에서 매우 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해서 기숙사비를 댈 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매일 낡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려 도둑 맞았고, 우리 가족은 새 자전거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일찍 일어나 학교까지 5km를 달려가야 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10km를 달리는 여정은 저에게 학교 장거리 달리기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력을 열어주어 마라톤 챔피언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행운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지나치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탐욕에 배신당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계산적입니다.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나 적합하며 큰일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그런 것을 보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운 좋게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에 작은 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흠집만 제거할 수 있다면 이 진주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될 텐데, 그래서 그는 진주의 표면을 갈아내기 시작했지만 작은 흠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 겹 한 겹 갈아냈고 마침내 작은 흠집이 사라졌을 때 진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손익을 따지는 것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무슨 일을 하든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손 안의 모래와 같아서 세게 쥘수록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모래를 가만히 두면 손 안에 더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 인간관계 또는 득실 때문에 짜증을 냅니다. 마치 길을 가로막는 하얀 벽과 같습니다. 그 벽을 넘을 수 없다면 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인간의 성장은 또한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 시간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포착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남편과 다툰 후 너무 화가 나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친정집에 가서 울고 싶지 않아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노인의 조문이 진행 중인 장례식장을 찾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중년 여성이 그것을 보고 서로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이 노인네가 바깥에 딴 여자가 있었을 줄이야. 그들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위로했습니다. 셋째 부인, 이렇게 슬피 우시는 것을 보니 저희가 1,000만 원을 나눠드리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건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주 밖에 나가 새로운 환경과 접촉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적고 폐쇄적으로 살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점차 우울해지고 삶의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효과적인 에너지 회복 방법, 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부 티엔부, 지부 디부, 인부 님부입니다. 천부, 햇볕 쬐기, 달 구경하기, 자연과 하나 되기,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느끼기, 나무 안기, 잎사귀, 꽃, 풀 만지며 현재와 연결되기.
지부, 산책하기, 부드러운 흙 위를 맨발로 걷기, 등산하기, 장거리 걷기, 수영하기, 운동하며 땅으로부터 에너지 재생하기. 인부, 좋아하는 옷 입기, 좋아하는 음식 먹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이렇게 하면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집 안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않는다면 영혼의 유연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차와 같아서 문을 열면 내부가 깨끗하더라도 불쾌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벽 안에 갇혀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영혼도 그 차처럼 점차 더러워질 것입니다. 어느 날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은 썩어버릴 것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하고 교류해야 하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만 뇌가 작동하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야만 당신의 아름다운 영혼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도 됩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 정처 없이 부는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일출이나 일몰을 감상하십시오. 매일 뜨고 지지만 매일 다릅니다. 운이 좋다면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맞이하고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제한이 없는 곳, 천장이 없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 접촉하고 집 근처 공원에 가서 자라나려고 애쓰는 나무들을 관찰하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당신의 세계가 정말 단순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란 내 벽 안에 갇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가는 길은 바로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입니다. 나가서 행운을 만나십시오. 밖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행운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넷째, 미소 지을 줄 아십시오. 실직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삶의 압박감으로 가득 차 그는 늘 인상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는 작은 장사를 시도해 보았지만 항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성공한 상인이 마을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인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게 양말 50켤레가 있는데 일주일 안에 다 팔아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손님이 사든 안 사든 반드시 얼굴에 미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남자는 놀랐지만 여전히 수락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양말을 들고 다니며 항상 미소를 짓고 인내심 있게 양말의 품질을 증명했습니다. 단 5일 만에 그는 50켤레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는 상인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상인의 아내로부터 그가 멀리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지 일주일 안에 양말 100켤레를 더 팔고 돌아오시오 라는 쪽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했지만 여전히 끈기 있게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웃고 고객들을 더 열정적으로 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5일 만에 그는 양말 100켤레를 모두 팔았고 많은 선주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상인을 찾아가 추가 주문이 있으니 양말이 더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인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의 비결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웃으며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와 일에 대한 즐거움이었습니다. 2012년 5월 마윈의 알리바바에서 한 경비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떠나는 가운데 이 사건은 지극히 평범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문에 났고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는 항상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여 회사 정문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18개의 일을 드러내고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동료 여러분 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비록 중학교 졸업 학력에 특별한 기술도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지만 그는 미소와 낙천적인 태도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변화해야 했고 그 첫걸음은 바로 말을 걸고 낯선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에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미소와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로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끈기는 그를 알리바바에서 점점 더 유명하게 만들었고 미소 짓는 경비원 아저씨라는 별명은 모두가 그에게 붙여준 친숙한 애칭이 되었습니다. 알리바바를 떠나기 전 그는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다.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미소 짓는 것입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5분에서 10분 동안 웃어보십시오.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그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5째, 새로운 일을 하십시오. 한 거지가 길을 가다가 꽃 파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그가 불쌍해 보여 장미 한 송이를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거지는 아무렇게나 더러운 병을 찾아 꽃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어찌 이렇게 더러운 병에 꽂아둘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병을 깨끗이 닦고 다시 꽃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 깨끗한 병, 그런데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하다니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 그래서 그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깨끗한 집, 깨끗한 병, 아름다운 장미, 그런데 나는 옷차림이 남루하고 해졌으니 어울리지 않잖아. 그래서 그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신을 더 단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집과 꽃병,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돌아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거지여야만 하는가? 다음 날, 그는 그 장미에 걸맞게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삶을 대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최종 결과는 지루한 반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행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삶과 일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작은 장미 한 송이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 헨리 포드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빨리 달리는 말을 원한다고 말할 때 사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자동차이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말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따뜻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단지 차갑고 영혼 없는 기계 덩어리라고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나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성에 갇혀 익숙한 편안함을 고수하며 큰 힘이 그들을 변화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 좀처럼 주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화민국 시대, 정부가 변발을 자르라고 요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은 부모님이 주신 신체의 일부이므로 자를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변발을 자르지 않는 사람은 참수형에 처한다는 법이 규정되자 모두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인간은 종종 낡은 습관에 얽매여 좀처럼 자발적으로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력이나 충분히 큰 충격이 있다면 그것이 비판이든 수치심이든 그것은 당신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갑자기 나타나서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전설일 뿐입니다. 뛰어난 개인들은 종종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시도하고 실패한 후에야 적합한 것을 파악하고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들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칭찬합니다. 기회를 단 한 번 잡아 성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은 단지 동화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가 수없이 시도한 끝에 마침내 한 번 성공한 것입니다. 그 기회는 그가 잡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6째, 불평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며 떨어지지 않고 산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단 한 가지, 할머니가 끓여주는 국수가 너무 불었다는 점만 불만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여러 번 국수를 그렇게 부드럽게 삶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5분만 삶으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퉁퉁 부른 국수 그릇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국수를 삶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5분 동안 삶았고 국수는 알맞게 익었습니다. 기뻐하며 그는 침실에 있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서 봐요. 오늘 내가 국수를 어떻게 삶아야 불지 않는지 보여줄게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나도 당신에게 다 삶은 국수 한 그릇이 어떻게 불어터지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국수 삶는 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매일 너무 늦게 일어나서 처음에는 알맞게 익었던 국수가 식어서 불어터졌던 것입니다. 삶에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불평하거나 남 탓을 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보통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고 항상 즐겁고 낙천적이며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보십시오. 남편에게 불평하는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불평하는 사람은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수에 불평하는 사람은 국수를 먹다가도 체할 수 있습니다. 물에 불평하는 사람은 물을 마시다가도 데일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맞은편 이웃집 여자에 대해 항상 불평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게을러. 옷도 깨끗하게 못 빨아. 저 집 마당에 널린 빨래 좀 봐. 항상 더럽잖아.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수건을 들고 그녀의 집 창문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봐, 이웃집 빨래 더럽지 않잖아. 단지 네 집 창문이 더러웠던 거야. 알고 보니 그녀 자신의 창문이 더러워서 밖에 모든 것이 얼룩져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엄격한 시선으로 보는데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간과합니다.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불평은 한 사람의 복을 갉아먹어 더 나쁜 삶을 만듭니다. 불평은 정신적 바이러스와 같고 간접 흡연과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로스앤젤레스 의과대학의 심리학자들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낙천적인 사람을 불평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한 방에 두었습니다. 20분 후 낙천적인 사람도 한숨을 쉬기 시작하고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블랙홀과 같아서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당신을 지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7째,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어느 운 없는 날 당신이 돼지와 함께 진흙탕에 빠졌다고 합시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진흙탕에서 돼지와 씨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트로 올라오려고 노력하십시오. 돼지와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러워지고 돼지는 오히려 매우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삶이나 직장에서 우리는 종종 부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사람이 개를 다시 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돼지와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은 돼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 잠시만 이야기해도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회복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에는 항상 당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현실과 맞서기보다는 적응하거나 무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바꿀 수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높은 산이 아니라 당신 신발 속의 작은 모래알입니다.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멈춰 서서 모래를 털어내고 여정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더 강해지면, 시야가 넓어지면 부정적인 사람들과 사소한 일들은 결국 당신이 가는 길 위의 작은 모래알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강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걱정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공간에 들어가 그들 옆에 앉기만 하면 즉시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는 그들의 에너지와 에너지장이 매우 깨끗하고 평화로우며 안정적이어서 당신을 감싸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장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수련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정화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을 선택하여 교류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긍정적이고 강력한 에너지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당신은 자연스럽게 우주로부터 높은 에너지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다리가 놓이지 않은 작은 강이 있어서 매일 배를 타고 건너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강가에 모였습니다. 뱃사공이 모래밭에서 배를 물로 밀어내리다가 실수로 모래밭에 있던 수많은 작은 물고기와 새우를 깔아 죽였습니다. 배를 기다리던 한 학자가 스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학자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 많은 작은 물고기와 새우가 깔려 죽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뱃사공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배를 타는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선승이었던 스님은 선문답으로 대답했습니다. 학자여, 이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학자는 듣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제 잘못입니까? 이 일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스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학자여, 당신은 당신 일이 아닌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천지, 양심,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계를 넘어 자신의 일이 아닌 일에 개입한다면 단지 골칫거리만 자초할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과에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관리하거나 바꾸려고 한다면 단지 스스로에게 짜증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쓸데없는 참견을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만 어지럽힐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굶주린 사람을 보고 그에게 물고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한참 후에 그가 말합니다. 나는 생선 비린내를 견딜 수 없어요. 결국 당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더 키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가정사에 끼어들기를 좋아하고 그 결과 재앙을 자초합니다. 유비의 경험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유비가 형주에 이르렀을 때 그는 유표와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던 중 유표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비는 급히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유표는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내 맏아들 유기는 잠재력은 있지만 성격이 유약하여 큰일을 이루기 어렵소. 반면 채부인이 낳은 둘째 아들 유종은 매우 총명하오. 나는 유종을 후계자로 삼고 싶지만 이것이 상례와 도리에 어긋날까 걱정도요. 만약 유기를 후계자로 삼으면 채부인이 난을 일으킬까 두렵소. 그래서 공께서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오. 한 가정의 재산 분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비는 유표가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감격하여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주공, 예로부터 후계자를 바꾸는 일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공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채부인이 화를 일으킬까 걱정되신다면 주공께서는 잘 조율하는 법을 배우시되 절대 작은 아들을 지나치게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유표는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유비가 온 이후로 최 부인이 종종 병풍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비의 말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최 부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비를 매우 증오했고 여러 차례 자신의 형제들과 협력하여 그를 제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중국에는 남의 집안일에는 끼어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느 집이나 읽기 어려운 경전이 있고 훌륭한 판사도 가정사를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자기 집안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집안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이는 스스로 골칫거리와 문제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쓸데없는 참견을 피하십시오.